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의 관심사를 끝까지 파헤치는 시사광주. 오늘은 어떻게 경치 좋고 공기 좋다고 하는 나주 혁신도시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했던 나주 SRF 문제. 저희가 보기에는 8월 달쯤에는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좌충우돌하면서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민분들, 혁신도시에 또 거주하신 분들을 모시고 지금의 상황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주 빛가람동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성함도 성함은 저는 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예, 박선영 선생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빛가람동에 살고 있는 한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빛가람동 하면 이제 혁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사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거주하시게 됐고 언제쯤 내려오셨는지. 저는 네. 남편 따라 2014년도에 그 혁신도시가 이제 생기면서 네. 회사가 이전하면서 같이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전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이 네, 솔직히 억지로 이사 왔죠. 나라에서 회사를 이전하라고 하니까 예, 예. 어쩔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예, 예. 한국전력 본사하고 본사는 아니지만 네네네. 그쪽 계열이긴 네네. 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도시에서 원래는 이제 거주를 갖다 서울 네, 서울에서 예, 이사했어요. 하고 계시다가 네. 본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네, 네. 그 이제 자회사라든지 관련 회사가 전체가 다 나주로 오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불편함도 있었을 거고 또 그쵸. 정반대로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뭐 불편한 점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도 제가 정말 기대했던 건 네. 좋은 공기, 아, 깨끗한 공기. 예. 시골 가면 공기는 좋을 거야라고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거 하나 기대하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교육 여건이라든지 문화 여건은 네.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네. 조금 더 서울보다는 네. 나은 것이 여유로운 좀 이런 환경하고 네. 자연 환경이 깨끗할 것이다. 네.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네. 차도 안 막힐 테고 네네. 그거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대신 뭐 교육에 대한 뭐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네. 문화 소아과도 딱 이사 왔더니 나주에 전체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소아과도 네. 애들이 아플 적에는 정말 난감했어요. 의료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극장도 하나도 없고 백화점도 하나도 없었고 쇼핑몰도 마땅한 게 없었고 뭐 교통도 뭐 지하철도 없잖아요. 예, 예. 버스편도 솔직히 그 초창기 때는 거의 몇 편 없었거든요. 몇 편 없었었고 지금은 네. 이제 조금 더 지금은 많이 늘어났고 네. 그다음 소아과도 좀 생겼고 병원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런 어떤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네. 어떻게 보면 직장을 따라서 그쵸. 이렇게 오시는 상황이에요. 네. 박은정 선생님. 박선영. 박선현 선생님. 박선현 선생님은 뭐 남편 따라가지고 이렇게 오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저도 다른 지역에서 원래 고향이 나주거든요. 고향이 나죠. 고향이 나주고 결혼을 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 남편이 이제 귀농이라는 귀농. 네네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여기 나주 빛가람동에 오게 됐습니다. 빛가람동에서 그러면 지금 재배하고 있는 주 작물은 어떤 거예요? 딸기 하고 있어요. 딸기요? 네네. 굉장히 달콤한 거 하시네. 그렇죠. 새콤달콤한. 딸기를 원래부터 뭐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가동 네. 당시에 2017년 시험 가동 당시에 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두통이라든지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구토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느꼈고 특히 네. 아이들에게는 아토피라든지 이런 어떤 피부병이라든지 네. 이런 것 굉장히 많은 증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밀어붙이지 못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때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음. 초반에 그게 저희 남편조차도 남편의 동료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 직원도 SRF가 뭔지도 몰랐고 네. 그런 발전소가 지어진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네. 그냥 단순한 지역 난방이고 다른 전국에 있는 한국지원난방공사가 그 LNG를 떼는 것처럼 그냥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건지도 몰랐는데 몇몇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나마 시험 가동을 중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라고 네. 하는 LNG 같은 네. 경우에는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적은데 지금 SRF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 쓰레기. 예, 폐비닐, 폐빈이라든지 네. 이런 가공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CO2하고 H2O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암물질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예,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네. 뭐 저희 아이도 2017년 그 네. 당시에 코피가 네. 아이들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가 원인인지는 몰랐고 솔직히 음. 인간관계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열심히 광주에 있는 여기 나중에는 병원이 몇 개 없으니까 이게 멈추지 광주에 있는 큰 병원도 데려갔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 가동이 끝나고 저 시험 가동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게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코피 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포름알데히드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우리 이제 광주 시민들도 알아요. 광주 시민들도 상무소각장에서 네. 엄청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도 뭐 시험 가동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중단하고 뭐 쓰레기를 갖다가 다시 선별해가지고 잘 이제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것만 또 뽑아가지고 그것도 태워가지고 시험 가동을 뭐 했었더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나주 SRF도 2017년에 그 문제가 돼가지고 시험 가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시험 가동을 할 때 몇 차례 뭐 시험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시험 가동이 중단도 됐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가 살게 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거든요. 네. 남편은 먼저 와서 귀농 준비를 하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살고 있었는데 그 제가 이번에 그 환경조사 네. 그걸 했을 때 가봤는데 다양한 너무 우리가 봤을 때도 저거를 태우면 네. 안 되는 물질들 그리고 제대로 말리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물질들 그거를 태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관 장소부터가 문제가 있었어요. 네. 보관 장소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보관 장소도 비가 오면 거기 이물질에서 이제 물이 생기잖아요. 네. 악취로 그 주변에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런 쓰레기가 비 맞고 아무리 포장 보관을 잘했다고 해도 그 더러운 이물질이 섞여 있는 물들이 다 질질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또 태워가지고 연료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LNG가 네.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네. 더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완전 연소한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네, 그리고 문제는 비산재도 문제예요. 네. 저번에 쓰레기를 태우면 재가 나오잖아요. 네. 그 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냐고요. 저는 그것도 역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 가동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결국은 SRF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 투표로 결정을 하겠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주민 투표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네. 저희는 연료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자유조차 없어요. 네. 그냥 너네는 맞아요. 당해라 이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냥 투표를 해가지고 근데 그 한국지원난방공사 뭐가 무서운지 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지 왜 자기네 손실금 얘기만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래는 투표를 하기로 한 것이 뭐 7월이나 8월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뭐 날짜를 정한 건 아니지만 그 민간 협력 거버넌스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오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범대위가 이제 해체되는 그 사건에 사자가 묵사라는 행동 어떻게 보면 그 나몰라라는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봤을 적에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그냥 쇼를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회유도 하고 이런 시간들은 가질 대로 사갖고 네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네, 않을 것 그렇죠. 같으니까 네, 네. 그거 갖다가 이제 협의 과정을 무시를 하고 네. 그냥 뭐 네.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거 네. 갖다가 연기해버린 거잖아. 주민투표를 연기한 게 아니라 네. 최근에 마지막 제가 알기로는 거버넌스 회의 때 네. 어떤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1월 말까지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지원난방공사의 열공급 재량에 맡기겠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거 합의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민들한테 추인을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거버넌스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수개월 거의 네. 1년 가까이 네. 회의한 것을 무력화시키고 그렇죠. 네. 무산시켜버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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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합의가 네. 뜬금없이 시민들의 의사 네. 관계없이 네. 만들어졌다. 그쵸. 그래서, 그리고 예, 환경 영향 조사라는 것도 쇼였다는 거를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자기네가 그냥 그걸 태우고 싶은 욕망에 네. 그냥 그렇게 그냥 끌고 간 것밖에 되는 음.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환경 영향 평가는 뭐 중간에 여러 차례 중단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던데. 중단된 게 아니라 이제 날짜가 변경이 되거나 그런 게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네. 시민단으로 참석을 해서 했는데요. 네. 근데 뭐가 잘못이 됐냐면 한국난방공사에서 하청을 주신 거잖아요. 네. 돈을 지불해서 이 환경을 평가를 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받은 회사한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도 직장 생활 해보면 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뭐 나주시나 전남도나 다른 업체들에서 몇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난방공사가 돈을 지불해서 한 하청 업체가 그거를 평가를 했다는 것도 웃기고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조금만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푸시업을 주시더라고요. 그 업체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돈 주고 하는 행동이지만 네. 지금 당신들 우리 시민들 앞에서 저기 하청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행동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냐. 네. 저분들도 직장인들 뿐인 거고 여기 일하러 온 사람이면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부터 저희가 막 항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정한 시간대나 일정한 그거는 저희가 했다라는 걸 동의해요. 일정한 시간대에는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하지만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왔다고 뭐 이렇게 서류에 쓰셨고요. 그리고 뭐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끝까지 보고도 시민들한테 했어야죠. 네. 자기들끼리 그거를 뭐 환경에 뭐 그 기준치가 있어서 그거로만 딱 됐으니까 이상이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환경 영향 평가 백날 해봤자 좋다 빼놓고는 뭐 없습니다.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가 그거를 태우는 과정이나 그런 거를 조사할 때 그 쓰레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 채취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쓰레기만 채취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봤을 때 축축한 쓰레기도 있었고 어떤 쓰레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쓰레기도 섞으시고 막말로 말해서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본인들이 돈을 주고 한 업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앞으로 한국난방공사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수치를 내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과학자라든지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건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진짜로 양심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윤리의식이 굉장히 지금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 돼야만 좀 지금 같은 좀 시민들이 납득 못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 앞에서 그 하청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모습부터가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거였다고 하면 그걸 갖다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네. 신뢰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 기사들은 뭐 시민들과 함께한 뭐 환경조사 뭐 그렇게 하시는데 뭐 그럼 끝까지 함께 하셨어야죠. 그리고 몰래 저 코엑스에서 몰래 그 기자들 불러가지고 하지 말고 나주 우리 빗가람동 주민들 모아서 이런 조사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그런 보고 대회를 하셨어야죠. 이상이 없으니까 SRF 반대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환경 조사가 잘 나왔습니다라고 했어야죠. 기자를 불러서 할 게 아니라 빗가람동 주민들을 불렀어야 됐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신 거죠. 그걸 갖다가 뭐 신뢰할 수 있는 만큼의 행동들을 하고 하지 않았어요. 뒷받침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있고 자부심이 있고 자기 양심에 꺼리지 않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신다고 한다면 감추지 마셨어야 되죠. 뭐 여기 오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하는 쪽으로 그리고 정답을 찾는 쪽으로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좀 씁쓸한 게 네. 저희 아이가 2017년도에 6살이었는데 네. 6살짜리 애가 SRF란 단어를 운운하고 다니고 엄마 오늘도 그거 반대하는 뭐 어떤 집회나 이런 시위하러 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거 아직도 태운데 왜 태운데 나쁜 거? 애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다 보고 있는데 애기들도 네. 자기들이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쵸. 시험 과정할 때 뭐 그쵸. 코코피 나고 네, 그다음에 네. 피부 엄마, 발진 생기고. 예, 엄마 머리 아파. 엄마 네. 계속 기침해 대고. 솔직히 원인이 그거라고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잘은 네. 모르겠지만 무서워요. 왜냐하면 소각종 주변에 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내 가족이, 내 식구가 그렇게 안 당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안 당하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제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조금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좀 행동해줬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공기업인데 공익을 위한다는 기업이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타 지역 쓰레기까지 갖고 와가지고 굳이 그렇게 태우려고 애를 쓰는지 그리고 왜 주민들 몰래 이 소각장을 소리 소문 없이 지어놓고는 자기네들 멋대로 태우려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억울하게 저희는 억지로 이사를 한 케이스인데 이사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좀 살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문제들이 조금 더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어떤 이제 노력들을 실제로 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하고도 이제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뭐, 억울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겠지만,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정책자들에게 뭐 한마디씩 해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강주 전남이요 청정이에요. 이미지가 제가 서울, 대전, 지금 통영에 살아봤고 여러 지역에 살아봤는데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주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공기 참 좋은 곳이 너희 고향이구나. 그 말에 저는 정말 뿌듯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어디 문구 가면 청정 나주, 광주 청정. 그런데 저거 가동을 하면 청정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정 아니고 근심과 걱정. 네, 큰 심각 걱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난방공사에서 지금 원하시는 금액이 9천억 대가 넘어요. 그런데 이 청정이란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나주 지금 혁신도시에 지금 중앙난방, 그리고 지역난방. 지역난방을 해야 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확히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약 뭐 12,000세대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될 아마 것 그 정도 될 되실 것 거예요. 같네요. 네. 네. 12,000세대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2,000세대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LNG, 네. 그렇죠. 천연가스, 보일러를 놔준다. 네. 보일러 진짜 비싼 것이 한 30평, 40평대가 한 200만 원이면 진짜 비싼 걸 사거든요. 네, 그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저도 알아봤거든요. 네. 100만 원대라고 하시더라고요. 100만 원. 예, 평균으로 했을 때. 저희 집 남편이 알아봤어요. 네. 가스공사에 전화해가지고 예, 저희 진짜 개별 난방 하고 싶거든요. 예. 저도 한 200이면 충분하다고 네. 들었어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된다고 네. 들었어요. 네. 200만 원의 네. 돈을 만 세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다라고 합시다. 네. 네. 그럼 200억입니다. 네. 네. 200억인데 9천억을 달라고 한다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네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 혁신도시가 광주 전남이 네. 어떻게 보면 메카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메카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서 여기로 오시면 여기는 신세계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고층 빌딩이 굉장히 높고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깨끗해요. 네. 진짜 살기가 좋아요. 음. 그런 SRF 없고 그다음 이상한 나쁜 악취 냄새 없으면
정말 깨끗하고 좋은 곳이거든요. 음. 되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음.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어젠가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생기는 원인도 그건데 그런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민으로서 이제 바라는 바는 뭡니까? 주민투표를 빨리 하는 것이 바라는 건가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를 그냥 뭐 회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죠. 음. 우선은 주민들이 얘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왜냐, 환경권, 기본적인 환경권하고요, 그 난방 선택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두 가지만, 그 두 가지만 꼭 지켜달라고. 알아달라고. 그런 어떤 주민의 권리를 갖다가 네, 묵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이익 때문이죠. 이익 때문이겠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네. 책임지지 못하다 보면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고생한다는 그렇죠. 것에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나주 SRF의 네, 맞습니다. 이야기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피해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정책 결정자라든지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시민도 피해고 전부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 가정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행복한 거고요.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야 나라도 부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들이 나주 빛가람동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빛가람 혁신도시 이런 거 많이 발전시켜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지금 SRF 하는 곳 중에서 나머지 뭐 내포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다 포기하고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결단을 갖다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 네. 적어도 그런 데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출직 네네. 뭐 이제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네. 솔선수범해가지고 먼저 하고 빨리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전 금액 자체가 날짜가 지나갈수록 커지겠죠. 지금은 9천 몇 억이겠지만 내년이 또 지나가면 1조가 넘을 거고요. 이 점점 시간을 끌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 한국난방공사에 대해서 금액이 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을 산정한 것이 한국난방공사지. 네. 계산을 해봐도 누가 봐도 뭐 터무니없죠. 보일러 바꾸는데 200억 드는데 네. 왜 9천원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한국난방공사의 그 이제 시가총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회사의 그 규모요. 4천억도 안 돼요. 4천억인데 네. 그러면은 벌써 문 닫았어야. 근데 문 닫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나주시하고 전남도에 1조 가까이로 원하시니까는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벌어들일 돈까지 그걸 원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또 나주시의 쓰레기를 사서 나주에 태우는 거잖아요. 사서 돈 벌려고 태우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사업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네네, 사업가신 거죠. 사업가라고 공기업이 아닌 거죠. 이야기를, 개인 사업자신 거죠. 개인 이야기를 사업자. 한다면 네. 사업을 갖다가 참 잘하면 좋겠다. 그래도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네네. 근데 사업도 제대로 못한다. 네. 뭐 보일러 놓는데 200억이면 끝나는 거 가지고 SRF 맞습니다. 그 시설 짓는데 몇천억 들고. 네. 그거 또 유지 관리하는데 또 9천억. 뭐 이렇게 든다고 한다면 파산 났네요. 파산 난 거 계속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하고 나주시하고 산자부고도요. 그 200억으로 해결할 문제를 지금 9천억 이상의 돈을 몰아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막 계산해도 200억에서 250억 정도면 여기에 다 난방을 할 수 있는데요. 좀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줘서. 근본적인 대책은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냥 SRF 떼면 안 된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 근본 그걸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지원난방공사가 이 주거 밀집 지역에 가까운 곳에 저런 걸 지어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행태고,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원래 이제 여기가
닐케이크 정원이라고 나주 혁신도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나주 혁신도시에도 어떻게 보면 문화가 있고 공간이 있는 곳이 한 곳 한 곳이 이렇게 주민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키워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린이들 뭐 공방도 있고 네, 뭐 맞습니다.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와 같은 조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주 SRF 문제를 더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생각이고요. 오늘 이제 또 이야기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하고 교체해서 또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